무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7순위든 8순위든 어쨌든 본인을 선택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나는 당신이 순위 안에 없어요, 당신이 별로예요, 당신 나랑 맞지 않아요 라는 거를 영수님은 어쨌든 정수님 덕분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러지 이슈로 인해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31기 3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남자분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시고 여자분들이 선택을 하셨는데 데이트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영식님은 정희님이랑 데이트를 하셨어요. 영식님이랑 정희님은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살아온 환경이 어떨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나는 솔로 보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만 두 분 일단은 취미가 같으시죠? 골프라는 공통점이 너무 이제 딱 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요즘에 골프를 많이 친다곤 하지만 전문적으로 골프를 매번 이렇게 그 취미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말씀하실 때 농담 주고 받으시는 것도 딱 기분 안 나쁜 선에서 두 분이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대화하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영식님이 계속 손은 이제 정희님 뭔가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이 많이 차이 나는 막내라서 그런 챙김과 보살핌 받는 게 자기한테 익숙하면서도 편안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막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챙겨주고 챙김 받는 게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챙겨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죠. 익숙한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분이서 잘 되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님 또 예의가 있으시면서도 지킬 선은 확실히 지키시는 것 같고, 정희님도 지금 3회차까지 왔을 때 봤었을 때 첫인상과 다르게 그래도 사람이 좀 유하면서도 농담도 잘하시고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받아주시는 그런 면모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두 분도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 하시는 내용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 전체 요번에 남자분들 선택받아서 했던 데이트 중에서 제일 잘 되신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벌써 정해진 게 몇 개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루할 틈이 없겠죠.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영식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정숙님이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예고에 그렇죠. 살짝 나왔죠. 정숙님이랑 러닝을 다녀오시고 정숙님의 심경의 변화로 인해 정희님의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처음에 나올 땐 그게 경수님 때문인 줄 알았더니 영식님 때문이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식님이 잘해주셔야죠. 정희님과 잘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숙님과도 잘 맞으실 수 있겠지만 정희님이랑 또 잘 맞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정희님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에는 확고하게 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안 불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예고편에 살짝 나오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얘기를 나누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왔을 때 내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눈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으니까, 진짜 그 예고편에도 그때 나왔을 때 바람 피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예민하신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외모적인 면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러시다면 더더욱이 더 그러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희님한테는 과하지 않은 그냥 본인한테 맞는 지금 그런 리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감정 표출이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영식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이제 커플 체크업까지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숙님이 진짜 영식님이 괜찮으시다면 어떻게 나오실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실지, 그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정숙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분하시고 이게 감정 기복도 많이 안 보이시고 그냥 무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이제 감정선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 정희님, 이 두 분 사이에서 이제 영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근데 영식님이 나이가 89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이지만 재미를 찾을 거냐 편안함을 찾을 거냐 이 관건인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진짜 런닝을 다녀오시고 영식님이 반응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봐야 정인님과 계속 될지 아니면 정숙님과 될지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영호, 옥수님, 상철, 영숙, 현숙님 이렇게 이어서 나왔는데 두 데이트를 일단 비교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영호님, 옥수님 데이트부터. 뭐 이 두 분은 뭐 선택이 당연히 옥수님이 나올 거였죠.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두 분 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각자만의 세상이 계세요. 옥수님도 따로 계시고 영호님도 따로 계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의 데이트를 보면서는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옥수님이 빛나 보였죠. 리드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이제 상대방을 대화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대하는 법이 조금 소극적이신데 옥수님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빠가 답변을 하고 그 뒤에 너는 이라고 붙여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게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이렇게 대화를 유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I 성향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와 같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어색한 것도 덜어낼 수 있고 내 생각도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호님이 말씀하시는데 순간 주춤거리거나 했었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면모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호님이 더 편하게 느끼셨던 것 같고 제가 영호님과 영숙님 데이트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두 분은 풍파가 없지 않은 이상 두 분이서 이제 체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좀 해보긴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옥수님이 생각보다 영호님한테 호감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호님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리드를 해주면 따라가기는 쉽지만 본인이 리드하기는 쉽지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수님이 해주신 리드가 영호님한테 어떻게 보면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진짜 별일 없지 않은 이상 최종 커플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 데이트가 되었었죠. 네. 옥수님이 영호님한테 하시는 행동이랑 다른 분들한테 하시는 행동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옥수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여지는 게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활발하고 솔직하고 내 사람한테만큼은 내 사람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엄청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보통 나는 솔로를 보면서 옆자리에 내 사람 앉아야 되니까 절로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내 사람만큼은 내가 더 많이 케어하고 이 사람만 보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대로가 다일 것 같은 느낌? 연애를 하셔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같이 계시는 것 뿐인 거예요. 본인의 지금 사람은 영호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올인을 하실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친구와 남자친구, 연인과 남편은 다른 종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옥수님은 진짜 보이는 그게 지금 현 모습이 내가 연애를 했었을 때 여자로서 내 남자한테 해주는 모먼트는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성격적인 면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섬세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이래서 그 모습이 옥수님의 모습의 전반일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좀 강해지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옥수님이 예의가 없어 보인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호님만 챙기니까 이 자리는 주인이 있으니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뻘쭘해.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하면은 상대방은 다른 사람분들은 조금 옥수님이 그러시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현숙님이 집에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셔서 아예 퇴소를 하시게 되셨죠.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상철님과 영숙님 1대1 데이트가 되셨는데 앞에 옥수님과 영호님을 보고 나서 상철님과 영숙님을 보고 느낀 점이 딱 한 개가 있었어요. 영숙님도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리드를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영숙님은 본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철님이 점점 기가 빨린다고 하죠. 기 빨리는 모습의 표정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한다기보다는 다 본인의 자신의 얘기를 하시느라 좀 바빠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영호님과 옥수님 데이트와 상철님과 영숙님 데이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 보였어요. 그 분위기와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상철님도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금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는 대화를 원하시는 성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변호사다 보니까 보통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의뢰인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형식의 대화가 많으실 텐데 이 데이트 또한 영숙님을 위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상철님을 배려한 대화는 크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급격하게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님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 데이트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영숙님은 이 데이트를 통해서 호감도가 올라가셨는데 상철님은 이성적 끌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3명 중에서 영숙님은 제외되시고 옥수님, 정인님 이렇게 남으셨잖아요. 예. 데이트 끝난 후에 두 분에게 대화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상철님. 옥수님한테 먼저 대화 신청을 하셨는데 옥수님의 반응이 그렇죠. 재밌는데. 칼이었죠. 네. 영호님이 기다리니 나는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데 중간에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단독 인터뷰 하실 때. 어쨌든 저쨌든 이제 자기를 선택해주기 바랬던 여자가 다른 분을 선택을 했고 데이트를 다녀온 뒤에 옥수님과 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상철님도 너무 솔직하셨던 거지. 아직까지 뭐 옥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긴 했겠지만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아 그래도 옥수님이 나와주길 바랬다. 그냥 옥수님이랑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옥수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뒤에 옥수님이 유도신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대화하고 싶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 했을 때 아 현재로는 지금 그래도 옥수님이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옥수님을 부른 거다. 이렇게 좀 이게 변호사님이시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 유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 기분을 좀 좋게 해주시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싶구나라는 이게 이렇게 어필을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2명이요라고 하니까 지금 옥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영호님을 제외한 다른 분을 만나기에는 좀 애매한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영호님과의 데이트가 되게 좋았었던 거고 옥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영호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호님한테 집중하고 싶다.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제 생각에 상철님이 거의 배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철님이 맞다. 근데 본능적으로는 영호님만 이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본능을 따라가시겠죠. 현실적으로 따지는 것도 따지는 거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게 끌림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호님한테 더 집중할 거고 상철님은 그 2명이에요 라고 하는 그 너무 솔직함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화를 더 길게 못 이어가고 옥수님이 저 영호님 기다리시니까 내려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닐까. 그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틀 차였죠? 이틀 차였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으면은 왜냐면 옥수님이 약간 직설적이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신 편이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 마음을 100% 오픈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금 이렇게 해주면 그분의 기분도 맞춰주면서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상철님 뒤에 정희님이랑 따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대화 괜찮게 이어가신 것 같고 정희님도 상철님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와 이제 공통점이 있으면서 대화가 잘 이어져 가는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님도 그렇고 상철님도 그렇고 두 분과의 대화를 했었을 때 괜찮았었고 호감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래도 제가 볼 때 정희님은 이제 영식님이 원픽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철님이 영숙님이 배제됐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그거였을 것 같아요. 본인과 맞는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영숙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만 일방적인 이게 대화가 되면서 그게 좀 힘드시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호감도가 좀 떨어지셨을 거고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하시는 내내 이제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상철님이 잘 들어주시니
네. 호감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그러니까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거 보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었어요. 다음은 영수 정숙님 데이트였는데 아이고. 정숙님이 영수님의 7순위였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이 영수님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는 솔직히 누구도 예상 못한 거였죠. 근데 이 데이트를 보면서 영수님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좀 무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7순위든 8순위든 어쨌든 본인을 선택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만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나는 당신이 순위 안에 없어요, 당신이 별로예요, 당신은 나랑 맞지 않아요 라는 거를 계속 그렇게 약간 반노골적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저는 뭐였죠? 평양냉면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뭐 순위 몇 순위 안에 자기가 뭐 알아보려고 했던 사람 안에 있었냐 뭐 이런 대답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행동들이 선택해준 정숙님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 영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괜찮은데라고 했던 부분에서 반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돌아오셔서 데이트 어땠냐고 광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때 진짜 계시는 분 앞에서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다, 나랑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이게 그냥 공공연하게 하셨잖아요. 그냥 데이트 뭐 그냥 그랬는데 제가 원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요까지로 정리를 하셨어도 됐을 문제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뭐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면 심지어 광수님이랑 영철님은 네. 짜장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그분들 기분은 또 어떻게 해요? 본인들은 결국 선택 못 받아서 짜장면 드셨고 영수님은 어쨌든 정숙님 덕분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럼 다른 남아 계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며. 그리고 데이트했던 정숙님도 괜히 영수님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대일 데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영수님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셨을 거고. 근데 그렇게 선택했던 그분한테 그렇게 이분이 예의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 경수님은 자기를 안 찾아와준 정숙님을 4명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셨어요, 정숙님은. 그러니까 데이트도 데이트대로 잘 안 되고 그래도 자기 순위 안에 있던 남자한테도 어떻게 보면 배제당하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는 영수님이 아니라 정숙님이 손해본 게 훨씬 많은 데이트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영수님의 태도가 너무 안 좋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지 않았을까. 이거 솔직한 건 좋아요. 사람이 솔직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앞에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뒤에 들어오셔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이 두 분 데이트. 다음은 경수, 순자, 영자님 데이트. 분위기는 엄청 좋으셨어요. 데이트 자체는. 네, 데이트는 엄청 좋았죠.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기분 좋으신 경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강아지 두 마리. 근데 되게 두 분 다 이게 순수하시고 말 그대로 그 차 타고 가시면서 치수? 행복의 역치가 났다. 예, 역치가 났다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은 세 분 다 뭐 동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술자리도 식사 자리도 되게 괜찮았고, 지나다 보니 이게 술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전반적으로 다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막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이 세 분한테서는 그 시간이 되게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1대1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잠깐의 짧은 대화를 하실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경수님이 되게 똑똑하신 건가? 똑똑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모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상대방이 좀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분들 두 분 다 변명하기 바빴어요. 네. 순자님은 자기가 자기소개할 때, 경수님이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닌데 약간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저도 배달 많이 해서 먹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변명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영자님도 똑같았었어요. 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실 때 약간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니까 영자님도 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좀 몰고 지금 성향이 좀 보이세요.
전체적으로. 영숙님과 따로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약간 그래 보였거든요. 이분이 되게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을 너무 오픈을 안 하시죠. 전반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이거를 다 애두르세요. 네. 경수님의 생각은 못 들은 것 같네요. 없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네. 그 단독 인터뷰할 때 말고 각각의 여성분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좋게 보면 인기가 많으시니까 신중한 거다. 근데 나쁘게 보면 본인이 인기 많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이 상황을 즐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수님의 어법이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보여주시면서 상대방에게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한테 어필을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한기수 30기 용수님이랑 또 느낌이 달라요. 진한기수 용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거였어요. 본인이 원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기에 본인도 답답하니 너네가 나를 이끌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잘해봐. 잘해야 된다고. 너 이래서 될 거야? 이래서 안 돼? 막 약간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대신에 용수님은 대신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는 별로였고 이런 거는 별로였고 뭐 이런 부분은 괜찮았고 이런 부분은 좋았고 근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으셨죠. 네. 근데 용수님은 본인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거의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 생각, 본인 마인드 거의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속에서 여성분들이 이런 모습은 이렇더라 저런 모습은 저렇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저렇게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부드러움 속에서 뭔가 여성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알맹이는 있지만 여성분들에게 본인을 오픈하는 얘기는 일절 없으시단 말이죠.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다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경수님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수님에 대한 생각이 크신 여성분들끼리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네. 경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누가 1순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다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윤곽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성분들도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은 경수님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추후에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뭐 이제 이틀 차니 3일차 4일차 됐을 때는 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 지금 3회까지 본 경수님은 신비주의 컨셉을 언제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안타깝다. 최소한의 그래도 나의 마음을 100%는 보여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다만 뭐 30-40%라도 제 생각은 이래요라고 얘기를 해주실 만도 한데 너무 얘기를 안 하셔서 조금 아쉽다가 맞을까요? 그렇네요. 영자님이 배제된 상황인데도 영자님은 아직 그걸 모르시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럼 영자님은 그 단독 인터뷰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수님이 계속 저렇게 포지션이 애매하시면은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본 영자님은 포기를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경쟁자가 더 생겼죠. 어떻게 보면 순자님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생겨버렸어요. 예고편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던데 경수님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헌신이 보이고 나의 마음에 직진하시는 여성분이 옆에 생겼어요. 영자님 성격에 그게 쉽게 놔질까요? 쉽게 방향 못 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영자님한테 경수님이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영자님은 나는 솔로 여긴 솔로 나라 와서 시간을 허비하는 걸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경수님이 과연 좋은 남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예측을 하시고 다른 방향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경수님이 좋다라고 해서 진짜 직진을 한다거나 자기 마음을 한번 다시 챙겨볼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그런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해. 그럼 경수님은 영숙님, 순자님 요 두 분 안에서 이제 끝이 날까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일단은 그 후보군에 계셨던 네 분은 다 계속 찌르실 거예요. 조금씩.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숙님이 본인을 선택 안 해주셔서 배제됐다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정숙님과 다시 얘기한다면 정숙님에 대한 마음이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예고편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뭐 3대1 포지션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언지를 주시고 상황 인지를 하게끔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끝끝내 안 되면 서로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3화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명확하게 갈린 회차?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일단 현재로 영호님, 옥수님이 체커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별 일 없으면 먼저 모든 건 제 피셜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호님이랑 옥수님은 체커가 가능성이 가장 높으실 것 같고, 영식님과 정인님 그리고 예고편에 나왔던 정수님까지 삼각 구도에는 영식님이 어느 편에 어떻게 서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걱정인 거는 만약에 정인님이 현재 모습이 아닌 조금 질투심 가득한 어린애 같은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영식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회차에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영수님은 안타까워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시면 끝끝내 마지막에 정말 나쁜 놈이 되실 거예요. 그게 조금 이미 시작된 게 보여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상대방도 배려해주세요. 본인이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내서 오심 같은 상황에서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목적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배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계속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철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역도 지역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소개할 때 너무 강성이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안 됩니다. 평생 직장입니다. 못 옮깁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소개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고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랑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철님이 생각하셨던 그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남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다? 또 느끼신다면 자기소개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분명히 매력이 떨어졌을 거예요. 장거리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는 더 고심해서 연애를 시작하고요. 장거리에서 부부가 됐었을 때 한쪽이 옮길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아니면 주말 부부로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도 진짜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자기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뱉으셨잖아. 자기는 못 옮긴다, 평생 직장이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님은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광수님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말씀드릴 만한 에피소드가 크게 없으셔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영고백 1차임 당하셔가지고, 그래도 남 배려하지 마시고 천사로서 계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지 조금이나마 여성분들한테 어필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계속 가만히 계시면 어필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왜냐면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키도 조금 작으신 편인데다가 목소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가느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어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배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되신 거예요. 차라리 그러실수록 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광수님이 제가 봤을 때 보여주신 게 없거든요, 3회차까지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을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뭐 3회차는 여기까지 했을 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알러지 이슈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꼈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껴가지고 마스크가 좀 안 맞으면 안경에 김이 차요. 소리가 끼는데 중간중간에 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호흡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 더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혼돈의 4회인데 제가 4회차 때 부득이하게 지금 해외에 출장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아쉽게도 4회 리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5회 리뷰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